사회 분야의 글 읽기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 시작할게. 이 작품은 질 베넨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갖고 경제 용어를 설명하는 글이거든. 사회 분야의 글이야. 그러면 사회 분야의 글 읽기가 뭔지 한번 앞에 보고 가자. 사회 분야의 글 읽기는 개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다룬 글인데 정치, 경제, 언론, 법률 이런 글들 다 분석이나 주장을 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 읽는 방법.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읽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는 제재에 담긴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도식화하여 서론 본론 이건 설명문이니까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도식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파악할 때는 그와 관계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겠지, 그지? 그리고 글에 제시된 사회현상을 나의 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읽도록 해야 된다. 사회 분야의 글 읽기고, 자, 이런 사회 분야의 글을 읽으면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회 분야의 글 읽기 특징이야. 자,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하고 소비자 잉여는 설명문이고 예를 많이 드러났어. 그리고 사실적 분석적이고, 제재가 뭐냐면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 잉여야. 소비자 잉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이야.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또 설명하냐면 지불 용의 가격도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불 용의 가격, 이 경제 용어도 설명하고 있으니까 소비자 잉여하고 지불 용의 가격, 이 두 경제 용어 잘 파악하고 넘어가자. 주제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통해 알아본 소비자 잉여의 개념 그리고 특성이 주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내용을 인용했고, 그럼 인용이 들어갔겠지, 그지? 경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제시해주고 있고, 자, 설명 방법 잘 보자. 구조는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겠지, 그지? 80일간의 세계 일주 들어봤지? 알고 있지, 그지? 몰라도 뒤에 다 설명이 나오니까, 줄거리가 다 나오니까 한번 보자. 자,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 처음 부분.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부유한 계짜 신사 필리어스 포그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매일, 자, 계짜 신사겠지, 그지? 계짜 신사. 왜 계짜냐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30도의 물로만 면도를 하는 필리어스 포그는 29도의 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하인을 해고합니다. 그래서 계짜라는 거야. 그러고는 새로운 하인으로 파스파르투를 고용한 후 평소처럼 혁신 클럽으로 향한다.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을 딱딱 맞췄냐면 이 필리어스가 가는 그 시간을 보고 시간을 맞춰도 될 정도로 항상 정확한 시간에 또 클럽에 간 거야. 혁신 클럽에서 포그는 우연히 세계 일주와 관련된 논쟁에 휩쓸리고 결국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2만 파운드, 지금 한 20억 된대, 갖고 내기를 시작한 거야. 자, 세계 일주 요거 갖고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것, 요걸 갖고 2만 파운드 걸고 내기를 한 거야. 지금은 하루는 안 되겠다, 그지? 비행기 시간만 딱딱 맞으면 한 이틀이면 갔다 오지 않을까? 그냥 찍고 이렇게 하면 갔다 올 것 같은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고 배로 또 기차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80일 만에 세계 일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기를 하겠지. 포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 80일간에 세계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은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는 거. 자, 바로 그날 저녁 고용한 지 반나절도 안 된 하임 파스파르투와 함께 런던에서 출발한다. 자, 출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소설 보면 누가 넣니? 픽스라는 은행에 강도가 들어. 그 강도하고 이 포그하고 인상의 차이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픽스라는 형사가 이 포그가 은행 돈을 훔쳐가지고 도주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세계 여행 내내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일주가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긴장감을 주는 소설이야. 자, 이거 재밌는 소설 이야기로 시작했지, 그지? 소설로 시작하면서 어떤 효과를 주니? 호기심과 관심, 집중의 효과를 주지. 포그가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 계기가 처음 부분에 나왔고, 포그는 런던을 떠나 프랑스, 파리, 이집트, 수에즈, 예멘, 아덴 이렇게 쭉 나왔어, 그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포그의 세계 일주 경로지. 그럼 여기는 세계 일주 경로를 어떻게 했으니? 쭉 열거했지, 그지? 열거의 방법을 사용했다. 자, 그래서 80일간의 긴 여정을 계획한다. 포그의 세계 일주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뭄바이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얘기가 왔어. 왜냐하면 영국 신문에서는 인도 횡단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가운데에 80km 구간이 끊어져 있는 거야. 놓여 있지 않아서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정을 지키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했는데 포그와 파스파르투는 한 인도인에게 공렬하던 코끼리를 빌려기로 작정한 거야. 여정을 재촉하려 한다. 그러나 코끼리 주인은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왜? 코끼리를 아껴서 그런 게 아니고 돈 욕심에 그런 거야. 그러자 포그는 1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제안해. 근데도 안 하는 거야. 포그 일행과 동행한 영국 육군 중장은 코끼리 주인이 값을 더 올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라고 충고한다. 포그 씨가 돌아와 인도인을 찾았다. 이거 소설 내용을 직접 인용한 거지. 자, 인용 소설 내용을 인용했고요. 탐욕으로 반짝이는 그의 작은 두 눈을 보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인 것이 분명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1200파운드, 1500, 1800 올리다가 2000파운드까지 올라간 거야. 평소에는 그렇게 불그스름하던 파스파르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왜? 너무 큰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2000파운드의 인도인은 손을 들었다. 드디어 팔기로 한 거야. 내 신발을 걸고 말하건대 이렇게 비싼 코끼리 고기는 없을 겁니다. 엄청 비싸게 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0,000파운드를 건 내기이고 이 20,000파운드 때문에 이런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코끼리를 산 거야.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 값의 20배나 주고 코끼리가 한 100만 원이면 2천만 원 주는 거지. 오.
죽어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살 것이라고 대답한다. 자, 여기에는 표현 방법이 인과야. 원인과 결과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 사면 안 되지. 안 사면 안 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야. 여기서는 인과의 방법이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자, 여기 표현법 한번 볼까?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기이고, 내기에서 이기려면, 내기에서 이기려면 꼬리를 물지, 그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법 뭐라 그랬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러면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법은 연세법이 사용되었고, 호그 일행은 오랜 흥정 끝에 얻은 2,000파운드짜리 코끼리를 타고 인도의 밀림을 헤쳐나간다. 그러던 중 일행은 브라만 교도들에게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만나게 된다. 사티라는 풍습이 있대요. 사티라는 풍습은 남편이 죽으면 젊은 여인도 그 아내도 같이 화형시켜버리는 거야. 마약 같은 걸 먹이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애를 나무에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야. 끊어진 철길 때문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그 일행은 그녀를 구한다. 그리고 아우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포구의 호의에 감동하여 그와 동행하기로 한다. 이제 보면 아우다 부인 친척이 홍콩에 있대. 그래서 홍콩까지 같이 동행하기로 하는 거야. 근데 홍콩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 런던까지 같이 동행하는 거야. 포고 일행은 인도를 떠나 이후에도 갖가지 난간에 부딪힌다. 이제 홍콩에 도착한 포고 일행은 일본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태평양 횡단선을 탈 계획이었지만 못 탔어요. 왜 배를 놓치냐면 쫓고 있던 픽스 형사 있지. 그 픽스 형사가 그 배표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하인 파스파르투를 갖다가 술 먹이고 늦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못 타요. 포그는 하루에 1,000파운드를 주는 아니다. 그 부분은 뒤에 부분이다. 인가 보다. 요코하마에 갈 때 부분인가 보다. 하여튼 픽스 행사 때문에 그래요. 포그는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려 상하이까지 가는 거야. 왜 이 배가 요코하마로 가는 배가 홍콩에서 멈추고 상하이에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상하이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태평양 가는 그 배를 다시 탈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기는 뭐야? 횡단선을 놓친 거지, 그지?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은 다른 배를 구했어. 비싼 돈을 주고 다른 배를 구했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한 포고 일행은 대륙 횡단 열차를 탄다. 그러던 도중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갈아타야 할 기차를 놓치자 슬매를 빌리고 슬매에 돛을 달아 개조하여 결국 다른 열차로 갈아탄다. 자, 인디언 습격받아가지고 왜 기차를 놓치냐면 파스파르투가 인디언들에게 잡혀갔거든. 그 파스파르투를 구하기 위해서 지체하다 보니까 기차를 놓친 거야. 이게 세 번째 위기고, 그런데 슬매에 돛을 달아가지고 다른 열차를 갈아타고 갔는데 결국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치고 말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화물선 앙리 에타르를 발견하고 그걸 빌려 타고 가다가 연료가 모자라니까 거기 있는 나무는 다 갖다 떼는 거야. 이 과정에 보면 포구는 못하는 게 없어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 자, 그 다음에 가자. 앙리 에타르의 선장은 태워달라는 포구 일행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지만 1인당 2,000파운드의 돈을 제시하자 결국 승낙하고요. 대서양 항해를 하던 도중 연료가 떨어지자 포구는 만든 지 20년 된 5만 달러짜리 배 앙리 에타르를 5만 달러인데 6만 달러의 거금을 주고 삽니다. 그런 후에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여 항해를 마친다. 이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영국에 도착한 포그는 약속된 시간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핵심 클럽 홀에 들어선다. 이게 뭐 여기도 있어. 갔는데 또 있잖아. 픽스 형사가 얘를 체포해가지고 하루 동안 감금해 놓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린 거야. 그래서 2만 파운드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우다 부인 있지. 그 아우다 부인과 혼인할 거라고 신부님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게 날짜 변경선이 있잖아.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오니까 하루를 본 거야. 하루를 벌어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시간이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더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핵심 클럽에 갔는데 그 약속한 날짜 80일 바로 직전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 되게 흥미로워. 안 읽어본 사람은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 영화도 있어. 중간 이에 보면 포그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에 앞서 상세한 계획표를 작성했지만 지금까지 소설 얘기를 한 거야. 지금부터는 뭐야? 경제 용어 개념을 설명하는 거야. 곳곳에 예기치 못한 위기를 이기에 처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뭐하니 대체 교통수단 뭐하니 코끼리 사고 썰매 타고 이러지 그지. 근데 그 대체 교통수단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지불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야. 왜? 내기에서 이겨야만 하는 포그로서는 가장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거야. 이를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면 포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 그지? 여기서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자,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데 난 이거 100만 원쯤 하면 난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불 용의 가격이야. 지불 용의 가격에 대한 여기 정의가 나와 있지. 설명 방법 중 정의가 사용되었고 위기 상황에서 포그는 가감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항상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건 아니야. 왜? 위기 상황에서만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요. 일정이 차질이 없을 때는 당연히 다른 일반객들과 같은 가격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야. 즉 포그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는 이 정도 만일 그게 위기 상황이었으면 딴 것도 이렇게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근데 평상시에는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 것이다. 소비자 잉여라는 말이 처음 나왔네. 그럼 소비자 잉여가 뭘까? 왜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고 그럴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프는 누구에게나 같은 가격을 판매하지, 그지? 하지만 같은 우표 한 장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에게 생각되는 지불 용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우표값을 몇백 원을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한 장의 우표에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표 추직강도 있어. 그래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천차만별. 다 다르다는 소리야. 지불 용의 가격은 천차만별. 다 다르다는 얘기다. 넘어가 볼게. 영국의 경제학자 엘프레드 마셜, 여기도 경제학자 말이 인용돼 있지, 그지? 어떤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 이게 뭐냐면 소비자 잉여야. 이게 소비자 잉여고요. 이 소비자 잉여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게 개념이니까 여기도 정의가 사용되어 있지.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 이게 내가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게
자, 이게 지불 용의 가격이지. 그러면 자, 소비자 잉여는 뭐야? 소비자 잉여는 만족하는 거지. 소비자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 거지.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소비자 잉여지, 그치? 그러면 지불 가격, 지불 용의 가격이 높은데 낮은 가격으로 사면 소비자 잉여는 커지겠지. 그래서 그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익 부분, 즉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 지불 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불 용의 가격 빼기 실제 지불 가격이 실제 가격이 소비자 잉여가 된다. 자, 예를 들었어. 예시. 자, 여기는 예시가 사용되었고, 자, 보면 과일 가게에서 자, 얼마까지 돈을 내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A는 나 1,500원이면 살 거야. 1,500원까지는 난 이거 살 수 있어 하고 B는 1,000원인데 어때요? 그러면 이 가격, 자, 이 가게 주인이 한 개 500원에 팔았어. 그럼 A는 얼마야? 1,500원에서 500원을 빼니까 1,0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었지, 그지? 얻게 되고, B는요, 나는 1,000원이면 살 거야 했으니까 1,000원이면 1,000원까지 나는 살 수 있어 했는데 500원이니까 1,000원에서 500원 빼봐. 그럼 500원이 소비자 잉여지, 그지? 그러면 A, 자, 지불 용의 가격은 다 다르다, 그지? 근데 시장 가격은 500원이었어. 그래서 누가 더 이익이었어? A, B 소비자 중에 소비자 잉여가 큰 A 소비자가 시장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소비자 잉여의 의의야.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다고 해가지고 만족도가 똑같은 게 아니야. 가격은 똑같아도 만족도는 각각 다르다는 얘기야.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포고와 같이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더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다고 할 수 있다. 왜? 자, 지불 용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만큼이면 살 수 있는데, 이거밖에 안 돼?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만족을 하는 거야. 누가 코끼리를 갖다가 20배나 내고 그 사서 타고 가겠니? 그냥 일반인들은 그거 아까워서 안 하지, 그지? 왜? 지불 용의 가격이 낮은 거야. 자, 반대로 상품의 공급자가, 자, 내가 공급자야.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1,000원이면 사겠어. 저 사람 500원이면 사겠어. 이래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1,000원 매기고 한 사람 500원 매기고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 상품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못해요, 그죠? 자,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르니까. 이게 왜 발생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다시 예시 나왔네. 어떤 극장에서 등급의 작성 요금을, 우리 등급 작성 요금 뭐 요즘은 조금 달라지는 거 있다. 우리 왜 딱딱 좋은 위치, 그지? 그게 조금 비싼 것도 있지만은 같은 위치인데, 자, 좌석마다 가격을 달리 책정한다면, 지불 용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면 관객들은 강하게 반발하겠지, 그지? 왜 다르냐고, 그지? 다른 극장을 이용할 것이다. 경쟁 업체가 있으니까 안 가는 거야. 만일 딱 극장이 그거 하나뿐이고 내가 꼭 볼 영화라면 가격을 옆자리는 10,000원이었는데 내 자리는 15,000원이라도 보겠지. 근데 다른 데 있는데 못하러 거기 가겠어, 그지? 다른 극장이 있으니까 이용 안 하겠지, 그지? 그래서 기업이 어떤 상품을 독점해서 이 기업이 여기밖에 이 상품을 파는 데가 없어. 이렇게 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럼 경쟁하는 경우라면 어때요? 아니라면 이거는 경쟁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판매돼야지 사겠지, 그지? 안 그러면 다른 데 가겠지. 이처럼 각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이지, 그지?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는
자, 여기 사실은 막 구겨졌지, 그지? 스캔이 잘못돼서 그래. 사실은 사자만 들어가야 되겠다. 사실은 경쟁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그렇죠? 시장이 경쟁을 하니까, 판매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자, 내가 좋은 데를 선택해가지고, 자, 가는 거야. 그래서 마셜은요, 엘프레드 마셜은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막 이상하게 됐다. 자, 니네 그냥 프린트 봐. 프린트에는 잘 나와 있으니까 80일간의 세계 일주로 돌아갔어. 포그는 2만 파운드의 상금을 염두에 두고 배표 있게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부름으로써 매 순간 위기를 극복했고 마침내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해가지고 상금 2만 파운드 받았지만 1만 9천 파운드를 써버렸어. 그리고 나머지 1,000 파운드 자기를 계속 괴롭혔던 픽스 있지. 하인과 자, 은행 강도로 자기를 오인하고 계속 따라왔던 픽스 형사에게 주었어. 그래서 금전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혹자는 포그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포그는 세계 일주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자, 세계 일주 해가지고 얻은 거 체험을 얻었고, 막 여기 화면을 못 본다. 그냥 니네 선생님 교재 준 거 봐. 체험 얻었고. 그 다음에 런던으로 돌아와가지고 아우다 부인하고 결혼 약속해서 사랑을 얻었지, 그지? 그래서 자, 질 베르는 소설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을 위해서라도 세계 일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펜대를 내려놓는다. 자, 이보다 더 작은 것, 일단 여행을 하면요, 우리가 경험을 얻지, 그지? 포그처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나름의 소비자 잉여를 얻고 돌아올 것이다. 나름의 소비자 잉여, 값진 경험을 얻고 들어온다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소비자 잉여하고 지불 용의 가격하고를 잘 보자. 그리고 핵심 구절 모아보기. 요것도 있잖아. 여기 막 이상하게 스캔됐다, 그지? 자, 한번 첫 번째 보면 혁신클럽에서 포고가요. 자, 여기 중간, 자, 처음 1도 없다. 막 이상하게 처음 1도 그냥 보세요. 선생님 준 교재를 보세요. 혁신클럽에서 포고는 우연히 세계 일주와 관련된 논쟁에 휩쓸리고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2만 파운드를 내기를 하지. 내 몸 뭐가 있어? 세계 일주지. 처음에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배경이 나오고요.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배경이 나오고요. 자,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 할 수 있다는 걸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거든. 그래서 80일간의 세계 일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스파르투하고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1에 3에 보면 자, 가니까 80km 정도, 인도에 가니까 80km 정도 아직 철도가 놓이지 않았어. 그래서 인도인에게서 코끼리를 빌려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인도인이 40파운드를 제시해도 안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1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2000파운드에 사지, 그지? 포그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콜카타로 가기 위해 대체 수단으로 코끼리를 찾지. 왜? 이게 이익이니까. 왜? 이렇게 비싼 2000파운드를 써도 얼마를 건 거야? 2만 파운드를 건 거지, 그지? 그리고 코끼리 주인이 서커스 하는 코끼리였거든. 코끼리를 아껴서 안 판 게 아니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더 높은 금액을 제안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거야. 중간 5 볼게. 자, 중간 1에 5 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만 파운드지. 그래, 2만 파운드 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천 파운드쯤이야. 충분히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게 그게 이제 터무니없는 밑에 봐봐.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중간 자 2의 1을 보면
포고는 세계 일주를 떠나기 앞서 상세한 계획을 작성하지. 근데 곳곳에 예기치 못한 위험에 위기에 처하고요. 그럴 때마다 대체 교통수단을 가진 이들에게 상품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실제되는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지금 지불하면서 여행을 계속해 나갑니다. 포고의 세계 일주를 경제 개념과 연결지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 잉여 개념이었어. 잉여 개념인데 잉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설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용의 지불 가격도 얘기하는 거야. 지불 용의 가격이지. 자, 지불 용의 가격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나와 있네. 중간이, 자, 이를 경제학 용어로 사용하여, 자, 포고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일반 여행객들보다 높은 수준이지. 왜? 2만 파운드에 4개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지불 용의 가격이 뭔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지불 용의 가격이고요. 포고가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보통의 교통수단 이용 요금보다 많은 돈을 낼 의사가 있었던 것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교통수단에 대한 뭐라고요? 지불 용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다른 여행객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자, 포그는 굉장히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들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여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린 것이다. 왜 큰 소비자 잉여를 누려? 이거 평상시지, 그지? 자, 포기 일정 차질이 없을 때는, 평상시 일정 차질이 없을 때는 지불 용의 가격, 만일 이게 상행이라면 이거 나 훨씬 높은 가격 지불하고도 이거 탈 거야. 근데 남들하고 똑같은 가격을 타니까 소비자 잉여는 뭐야? 지불 용의 가격에서 실제 시장 가격을 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시장 가격을 뺀 것이니까 훨씬 높은 소비자 잉여를 누리는 거야. 나는 이 차를 10,000원 주고 탈 수 있어. 10,000원 주고 탈 수 있는데 실제 가격은 나는 10,000원이라도 만일 없다면 타. 근데 1,000원밖에 안 해. 그러면 9,000원의 소비자 잉여를 누리지, 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급한 게 없으니까 10,000원 주고 안 타겠지. 다음 차를 기다리겠어. 아니면 다른 거로 가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런 소비자 잉여를 누릴 수 없겠지. 그리고 예시를 들어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우표는 누구랑 똑같이 파는데 만일 그냥 그냥 우표 붙여가지고 편지 보낼 사람 같으면 그 같은 가게에 사고 너무 비싸면 안 사겠지, 그치? 근데 수직강들은 어떻게 해요? 수직강들은 높은 가격도 사겠지, 그치? 그래서 일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요즘 우표 붙이고 하는 예가 없는데 시장 가격, 하여튼 간에 시장 가격하고 지불 용의 가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누구나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지만 구매자가 어떤 가치를 가졌냐에 따라서 용의 지불 가격은 다 달라. 다 다르고요. 굉장히 급한 사람 같으면 요즘은 우표 부츠가 편지를 안 붙이니까 낭만적인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우표 붙여가지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비자 잉여에 대한 개념이 나갔지, 그지?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어떤 가격, 낮은 가격으로 살 경우에 실제 구입 가격하고 최대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 이게 지불 용의 가격이지. 용의 가격과의 차이에서 오는 거. 그게 소비자 잉여 개념을 설명하는 정의가 사용되어 있지. 그래서 지불 용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야지만 소비자 잉여는 훨씬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중간 2에 보면
자, 반대로 상품의 공급자는요,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 딱 알고, 이 정도면 이 사람 사겠네? 딱딱 맞춰가지고 책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 사람 1,000원 주면 이거 살 거야? 그러면 1,000원. 이러면 당연히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겠지. 자, 글쓴이는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급자가 소비자가 사고 싶은 가격, 지불용의 가격을 따라 다르게 책정해서 판매하면 된다고 하지.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발생하지는 않고, 자, 공급자는 이익을 많이 얻겠지, 그지?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이처럼 각 소비자에게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다르게 받을 수 없을 때 소비자 잉여가 없으니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지.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 시장이 독점이면 어떻게 해요? 독점이 비싸게 부르겠지. 왜 소비자들이 그게 꼭 필요하면 사야 될 거 아니야. 비싸도 그렇지. 경제적 시장이 소비자에게 왜 경쟁적으로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거야. 니네 핸드폰 쓴다고 생각해봐. 핸드폰을 갖다가 삼성에서 팔어. 엄청 비싸게 팔어. 난 핸드폰을 꼭 있어야 돼. 그럼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사겠지, 그지? 근데 다른 업체, 자, 애플도 있기 때문에 삼성이 비싸다 그러면 애플에 가고, 애플 너무 비싸. 그러면 나는 애플이 좋지만 너무 비싸면 또 삼성 가겠지, 그지? 그게 경쟁적 시장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소비자는 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애플에도 맞서는 시장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포그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은 없어요. 19,000파운드 써버렸고 그리고 픽스 형사하고 파스파르트한테 1,000파운드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금전적 경제적 이익은 없어. 없지만 뭘 남았다. 자, 뭘 남았다요? 그래, 2만 파운드 갖고 했는데 2만 파운드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얘기해 저 사람 뭐 때문에 참여했어?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포그가 뭐가 남았어? 체험. 그리고 아우다 부인과 결혼 약속했지, 그지? 이게 남았지, 그지? 사랑을 얻었잖아, 그지?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값진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소중한 이익을 얻었다고. 자, 여행을 떠나면 나름대로 이익이 있을 거라고 돈은 쓰겠지. 근데 나름대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학습 활동 볼게요. 자, 문제사항을 정리해놨어. 포고가 여행하면서 겪었던 문제사항. 자, 인도 봄바이에서는요. 80km가량 횡단철도가 놓여 있지 않아가지고 뭐 코끼리 샀고 그리고 밀림지대에서는 아우다 부인 발견하고 구했지, 그지? 그리고 홍콩에서는요, 요코하마 가는 배를 놓쳐가지고, 자, 수로 안내선을 빌려가지고 상하이 가가지고 이 배를 탔고, 미국에서는, 자, 인디언 공격받아가지고 열차를 놓쳤지, 그지? 그래서 쓸배를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열차 탔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쳤어. 1인당 2,000파운드를 내는 조건으로 화물선을 탔지, 그지? 연료가 부족해. 또 연료가 부족해. 그러니까 배에 나무로 된 부분을 다 이제 쪼개서 떼면서 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배도 운전하고 그래요. 자, 지불 용의가격은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자, 사겠다는 가장 높은 가격이 지불 용의 가격이고, 자, 이거 독점할 때는, 자, 독점해서 판매할 때는 소비자 잉여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독점해서 판매하지 않을 상품의 공급자가 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지, 그치? 그래서 동일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없으니까 다 알 수 없으니까 동일하게 책정하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거야. 이때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갖고 싶은 상품을 낮은 가격이야. 낮은 가격에 살 경우에 최대한 이익을 나는 10,000원에 사도 되는데 1,000원에 팔아. 어이씨구나. 좋다. 9,000원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얻는 이익이 소비자 잉여고
원래 경제 원리에 따르면 높은 지불 가격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소비자 액녀가 큰 거야. 그 차액이니까. 그리고 자, 소비자야 3번 보면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소비자 액녀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표란 자, 그래프 표를 믿을 만한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했는가. 표가 잠깐 하나 나왔다. 그거 우리 설명 안 하고 잠깐만 넘겨가가지고 이 표가 나왔다. 그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가 나왔어. 자, 여기 봐. 지불 용의 가격이 한 사람은 1,500원이고 한 사람은 지불 용의 가격이 1,000원이야. 근데 500원에 샀어. 그러면 요만큼이 소비자 액녀지. 그치? 얘는 요만큼이 소비자 액녀고 1,500원에 살려고 했던 사람이 소비자 액녀가 이만큼 폭이 더 크잖아. 그지? 이 표가 나왔다. 그지?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다시 넘겨가지고. 자, 믿을 만한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했는가. 뭐 풍부하게까지는 몰라도 소설 내용을 인용했고 설명하기 쉽게. 그지? 그리고 소비자는 액녀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불 용의 개념을 설명했고 소비자 액녀라는 개념에 대한 예시. 자, 과일 사는 거 나왔지. 그게 또 그래프 자료로 제시되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자, 소비자 액녀라는 주제는 오늘날 우리 생활에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주제인가? 의미 있는 주제인 같지? 왜? 요즘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일상적이지, 그지?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경제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얻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주는 유용한 개념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야. 소비자 액녀를 설명하기 위해 소설의 내용을 언급한 방식은 적절한가? 자, 소설 내용을 인용하여 다소 어렵게 느낀 경제 개념을 소개한 점이 참신하고 흥미로워. 자, 하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소비자 액녀를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고 비판하면서 읽었어. 그리고 이제 다른 현상들을 보면 자, 우리 구입하는 물건이 정갈수록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낮아진다. 내가 이렇게 뭐 100개를 구입하고 100개를 구입하려고 하면 한 개 구입할 때보다 지불 용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야. 총 금액은 많아지겠지.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총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야. 따라서 한 개당 최대 지불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물건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낮은 가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당 가격은 구매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낮아져. 첫 번째 건 나는 이 정도 1,000원이면 사겠어. 그런데 한 5번째 가면 이거 900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총액 대비 개당 가격을 낮추어 줌으로써 소비자가 더 많이 사게 하는 전략. 이게 이제 우리 뭐 묶음으로 사면 더 싼 거 있지. 그치? 그게 이제 왜 사람들이 지불 용의 가격이 처음에 하나 살 때보다 여러 개 살 때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면 무료로 하나 주는 거. 왜? 묶어서 사려고 할 때 내가 이걸 갖다가 3개 사기는 그런데 요거 묶어서 이렇게 팔면 그거는 내가 이 가격 지불할 수 있겠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역경매는요. 경매는 어떻게 해요? 경매의 반대 개념이야.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품 하나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많은 판매자들이 구매 의사를 밝히며 많은 판매자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최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낙찰하는 것. 이게 역경매야. 그 경매는 어떡하니? 자, 물건이 하나 있어.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에 그 가격이 가는데 역경매는 반대야. 자,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자들이 가격을 낮춰가지고 판매자들이 여러 명인 거야. 그래서 경매는 살리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역경매는 팔리는 사람이 여러 명이야. 그래서 팔리는 사람이 가격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에 딱 있는 걸 갖다가
사는 게 역경매야. 그 예는 비행기 좌석하고 호텔의 객실이 있는데 비행기 좌석하고 호텔의 객실은요. 성수기에는 굉장히 비싸. 근데 역수기 있지. 역수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행을 안 온단 말이야. 그러면 비워두는 것보다 자 재고를 남겨두는 것보다 헐값이라도 여기 재고를 남겨두는 거보다는 그냥 헐값이라 파는 거 남겨둔다고 해가지고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 헐값으로 파는 게 그나마 그 가격이라도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경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거야. 그러면 각 여행사마다 다 가격을 갖다 다 낮춰요. 다 낮춰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장 낮은 가격에 그걸 딱 픽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불 용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여 높은 소비자 이익을 누리는 거야. 이게 역경매 방법이야. 그리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기인데 기업은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판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세계화가 되면서 자, 차별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것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들어올 때 원래 가격보다 많이 비싸게 파는 것은 해외 직구하는 거지, 직구. 그래서 소비자 인연을 누리고요. 그리고 있잖아, 삼성 같은 제품들도 있잖아. 자, 해외에서 판매하는 게 가격이 더 쌀 때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조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있잖아. 우리나라 제품인데 해외에서 구입해 갖고 오더라고. 똑똑하더라고. 선생님 그런 거 못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TV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있잖아. 우리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구입해서 삼성 제품이 이제 더 싸게 쓰더라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해서 큰 소비자 잉여를 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엘프리드 마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엘프리드 마셜은 진짜 천재였대. 경제학자고요. 맨 끝에 한번 보자. 맨 끝에만 보면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굉장히 자, 경제 현상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로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야.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경제학자로서 설 수 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국이 엄청 잘 사는데 굉장히 빈곤한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하면서 경제를 연구했고 냉철하게 경제를 분석할 때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 수고했어.